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너도 어제 그 경기 봤지? 심판이 판정을 잘못해서 메달을 놓친 선수 있잖아. 난 아직도 그 선수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 나도 봤는데 정말 안타깝더라. 그런데 심판이 잘못 본 거니까 재심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신문하고 뉴스에도 온통 그 얘기뿐이던데. 이미 끝난 경기를 가지고 재심을 할 수 있을까? 잘못된 판정도 경기의 일부니까 억울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잘못은 심판이 했는데 피해는 선수가 보는 건 말도 안 돼. 난 그 선수가 메달을 되찾으면 좋겠어. 다시 들으십시오. 너도 어제 그 경기 봤지? 심판이 판정을 잘못해서 메달을 놓친 선수 있잖아. 난 아직도 그 선수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 나도 봤는데 정말 안타깝더라. 그런데 심판이 잘못 본 거니까 재심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신문하고 뉴스에도 온통 그 얘기뿐이던데. 이미 끝난 경기를 가지고 재심을 할 수 있을까? 잘못된 판정도 경기의 일부니까 억울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잘못은 심판이 했는데 피해는 선수가 보는 건 말도 안 돼. 난 그 선수가 메달을 되찾으면 좋겠어.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의도, 무엇을 말하고 싶어요? 1, 1번, 경기 4번이요. 결과를 억울한 마음을 위로받고 싶다. 자, 경기를 했어요. 경기를 했는데 아마 심판이 판정을 잘못했어요. 판정을 잘못해서 메달을 놓쳤대요. 골드 메달, 실버 메달, 메달을 놓친 선수가 있잖아. 난 아직도 그 선수가 아마 울었나 봐요. 그래서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대요. 나도 봤어. 정말 안타깝더라. 그런데 심판을 보다라고 해요. 심판을 보다. 심판을 잘못 봤어요. 판정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재는 다시, again, 다시, 다시 판정을 다시 해야 된다. 재심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신문하고 뉴스페이퍼하고 뉴스에도 온통 그 얘기뿐이던데 이미 끝난 경기를 가지고 다시 판정을 내릴 수 있을까? 잘못된 판정도 경기의 일부니까 억울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잘못은 심판이 했는데 피해는 선수가 보는 건 말도 안 돼. 난 그 선수가 메달을 되찾았으면 좋겠어. 자, 그러니까, 자, 경기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겼어, 누가 졌어, 이렇게 했으면 경기 결과를 전달하는 건데,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 2번이요. 2번이에요. 다시 판정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판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판정을 잘못했으니까 페널티를 준다. 이런 얘기 없어요. 책임을 묻기 위해 아니에요. 그 다음, 선수가 억울하지?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걸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말은 여기에 있죠. 재심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거 재심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이 듣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어제 경기를 할 때 선수가 잘못을 했어요? 아니에요. 심판이 잘못했어요. 선수는 경기 결과를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억울해요, 억울해. 억울해. 심판이 잘못 봐서 분노에서 억울해요. 눈물을 예. 흘렸다. 잘못된 판정이 있었지만 결국 선수는 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아니에요. 메달을 아니에요. 놓쳤어요. 네. 메달을 놓쳤어요. 심판의 잘못된 판정에 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 예, 맞아요. 신문하고 뉴스에 온통 그 얘기뿐이다. 맞아요. 심판의 잘못된 판정에 대한 기사가 많이 리포트 되었어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외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감과 스트레스만 줄까요? 조기 외국어 학습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기 외국어 학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몇 살 때부터 아이에게 외국어를 가르쳐야 하는지는 부모가 꼭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습 효과는 키우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려면 외국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내 아이만의 적기를 찾아야 합니다. 언어 습득 속도에 개인차가 있듯이 외국어 학습의 시작 시기도 아이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부모는 아이를 관찰해서 아이가 외국어에 관심을 보이는 시기를 찾아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외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감과 스트레스만 줄까요? 조기 외국어 학습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기 외국어 학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몇 살 때부터 아이에게 외국어를 가르쳐야 하는지는 부모가 꼭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습 효과는 키우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려면 외국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내 아이만의 적기를 찾아야 합니다. 언어 습득 속도에 개인차가 있듯이 외국어 학습의 시작 시기도 아이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부모는 아이를 관찰해서 아이가 외국어에 관심을 보이는 시기를 찾아야 합니다. 남자는 누구예요? 1번. 교육 교육 전문가예요. 교육 전문가예요. 자, 네. 1번,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속도는 서로 비슷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모는 외국어 학습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3번 해볼까요? 네. 외국어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는 아이들마다 각각 다 다를 수 있다? 네, 맞아요. 아이가 외국어에 관심을 갖기 전에 외국어를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의 언어를 습득하는 속도는 서로 비슷하다. 달라요. 아이들끼리 전부 달라요. 어떤 애는 빠르게 습득하고, 어떤 애는 느리게 습득하고, 달라요. 부모는 외국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 자, 어때요? 아니에요. 외국어 학습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된다? 자, 그런 말 없어요. 외국어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는 아이마다 다를 수 있다. 자, 그 말이죠. 여기서. 자, 외국어, 여기 이게 포인트예요. 외국어 학습의 시작 시기도 아이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잘 지켜봐서 아이가 외국어에 관심을 보이는 시기를 찾아야 한대요. 그때 외국어를 가르치는 게 좋다라는 남자의 주장이에요. 4번, 아이가 외국어에 관심을 갖기 전에, 외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지금.